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일단 이런 정도 얘기해 놓고 어디로 지금 당사자로서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한 상황 말고 이제 또 하나 걸림돌이 뭐야? 뭐 직접 하든 뭐하든. 이 천안을 가서 해야 돼. 일단. 그제? 소송을 하려니까 천안을 가야 돼. 왜?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법원은 서울에 한 군데 있지만 1심 법원은 곳곳에 있단 말이야. 전국에 곳곳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배치를 했어. 그러니까 어딘가 그 가운데 하나 내야 돼. 그것을 정하는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그래.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그 토지관할을 정해야 되는데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본 출발점은 1조라는 신의성실 원칙의 총칙적인 조문 다음에 2조에 곧바로 나와. 피고의 보통재판적 여기를 찾아가서 내야 돼. 그때 보통은 뭐야? 어떤 사건이든지 피고 중심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그 동네 회사였었어. 그 사무소 소재지가 그 동네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천안지원에 가서 해야 돼.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라고 그래. 지방법원급의 1심 법원 중에 지방법원은 큰 덩어리로 있는 거고 그 속에 지원이라고 또 작은 브랜치가 있는 거야. 천안지원이야.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가야 돼. 거기에 있는 법원에 피고의 보통재판적 4조 여기에 보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 회사에 거기 가야 돼. 만약 자연인이면 그 사람 주소지 가야 돼. 그런데 이런 보통재판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뭐야? 소송의 장면에서는 피고는 원고 때문에 끌려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내주라라는 게 출발점인데 원래는 또 그렇게 치면 뭐야? 피고 그놈이 날 괴롭히거나 나한테 잘못해놓고 해결 없으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지 탓이지 왜 그게 내 탓이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소송의 장면에서는 피고가 너 때문에 지금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위주로 내주라는데 그것도 이념적으로는 그렇게 취지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그 내는 주도권은 또 누가 갖고 있어? 원고가 갖고 있는데 원고가 그렇게 순수히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게 뭐 일이 같은 동네 산다든지 하면은 뭐 별 상관없는데 지금 서울 나 사는 사람은 가뜩이나 그 사람 때문에 분해 죽겠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되고 원래는 지가 잘못했다고 와서 돈 들고 와서 해야 될 판이면 내가 용서해 주는 척하면서 그래 하고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가서 돈 달라고 하면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면서 구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나 도저히 못 가겠어. 거기 뭐 시간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지만 감정상의 문제도 내가 마치 홈그라운드를 이쪽에 두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 가가지고 싫은 거야. 내 홈그라운드에서 하고 싶은 거야. 내 쪽에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보통재판적을 채택해서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또 특별히 재판적이 있단 말이지. 그지? 특별히 재판적이 있지. 그래서 조문이 쭉 보면 2조부터 관할인데 6조까지 5조까지 또 보통재판적에 관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특별히 재판적이 있어. 예컨대 불법행위는 특별히 어떤 상황을 하나 더 주고 있어. 특별히 그 불법행위 사고가 난 지역이 증거조사 같은 경우는 그 동네 법원이 제일 효율적으로 거기 가서 할 수 있지 멀리서 굳이 갈 필요 없잖아. 그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 그지? 그런 거. 그래서 18조인가에 보면 불법행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조문을 떠올렸는데 하필이면 사고 난 지점도 천안이니까 결국 이거는 이 특별재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안이네. 그 뭐 여러 가지 다각도 생각했어. 근데 또 하나 내가 곤혹스러운 건 이제 이 30-4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천안에서 난 사고야. 천안. 여기 고속도로 가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또 이제 천안에서 난 사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에 있어서 당사자 측면에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아웃라인을 얘기해 준 거고 이번에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래? 관할을 얘기하려고. 어디다 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토지관할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법원에는 내야 돼. 1심의 경우는 전국에 각지에 이제 법원이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뭐 대법원 같은 거 상고할 때야 당연히 대법원으로 다 이렇게 전국에 오는데 그 1심 법원은 전국에 이제 지역적으로 분포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 사건 어디서 하느냐. 이 관할을 생각하려 하는데
실제 모든 어떤 사건이든지 민사소송법 2조에 보면 보통 재판적이라고 해서 그때 보통은 모든 사건의 재판의 적은 그 피고 중심으로 내면 돼. 민사법 2조에 보면 보통 재판적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의 보통 재판적에다가 소송을 내면 된다. 그때 재판적이라는 건 적, 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호적지, 호적, 뭐 본적지 이런 적이야. 재판의 적. 재판의 적은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해라? 피고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2조가 그래. 그제? 그 다음에 3조, 4조, 6조 등을 보면 자연인의 경우는 주소지,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 3조, 그 다음에 5조, 6조 보면 회사 같은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6조 같은 데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는 국가의 주소지라는 것은 어떻게 설정? 우리나라 땅이 다 주소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대표관청이 법무부. 근데 그게 과천이야. 그래서 그 조문을 보면 과천이니까 결국은 수원이었었고 과거는 지금은 안양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좀 이렇게 서울에서 한복판서 해야 되는 좀 이상하니까 거기 보면 6조에 하나 서울을 가게 하게끔 대법원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게끔 6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대표관청 또는 이제 법무부. 그러니까 대표관청이 법무부지. 그다음에 또는 대법원 소재지면 대법원 소재지는 지금 서울이니까. 그래서 낼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게 보통 재판적인데 그렇게 내면 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그 천안서 사건이 났는데 그 천안의 그 회사야. 지금 돌틴 회사가 그러니까 내가 천안 가서 해야 되는데 아이씨 30만 원 받고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길지도 모르고 하는데 거기다 가서 내라고 하는 게 원칙이야 지금. 거기 가서 내야 돼. 그럼 그 한 번만에 끝난다면 다행인데 두 번 갔다 오면 그 돈이 그 돈 될 것 같아.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서도 또 걸림돌이네. 그지? 설사 내가 한다고 해도 내가 한데도 뭐 요새 같은 세상에 뭐 진짜 무형의 이런 비용 같은 게 엄청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대로 길 같은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뭐 거기서 딱 오라는 날 가야 돼 원칙적으로. 그런 건 직권으로 법원이 진행하는데 내 편의도 내가 뭔가 겹쳤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 참 내 맘대로도 내가 편할 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거기서 가서 하라니 그것도 좀 곤혹스럽네. 그래서 보통 재판적 그 규정이 피고 중심으로 하라는데 그래서 혹시 다른 데 가서 뭐 해볼 수 있는 나 편한 데서 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보통 재판적이라는 모든 사건 말고 그 뒤에부터는 특별재판적이라고 있어. 특별재판적. 특별히 재판적을 부여하고 있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8조 18조 불법행위지 찾아 18조에 불법행위지가 하나 있어. 그래서 불법행위 왜 이런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피고 주소보다 그 사고를 밝혀야 되니까 불법행위 그런 사고가 난 지점의 법원이 좀 더 효율적이잖아. 그래서 특별히 18조에서 불법행위지에다가 재판적을 주고 있어. 그건 특별재판중이야.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래봤자 천하냐 또.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재판적을 이제 그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주도를 하는 사람은 원고가 소송 내니까 원고가 보통 재판적으로 해서 관할법원을 택하지 않고 혹시 자기한테 좀 편한 특별재판적을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불법행위지를 떠올렸더니 근데 그것도 또 천안이네. 그제? 그렇지. 그 특별히 준 게 천안이야. 그럼 내 서울서 하고 싶은데 여기 서울 불러드리고 싶어. 생각해봐. 뭐가 있겠어? 서울 불러드리고 싶어. 그치? 8조 후단에 의무이행지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의 지참채무라고 민법에 나와. 이런 종류물 같은 거의 경우는 특정물 채권이 아닌 돈 주는 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내가 뭐 가가지고 굿신거리고 가서 뭐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갖다 줘야 제대로 된 이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8조의 후단에 보면 의무이행지에서 소송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무이행지. 그러니까 그 의무이행지는 지참채무 원칙상 내 주소지가 돼. 내 채권자. 이름 내 주장상. 그래서 내가 서울서 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서울서 내가 내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그러니까 아까 피고 중심으로 내야 되는 보통 재판장은 어떤 사건이든지 피고 중심으로 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내는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피고가 공격을 당하고 물론 피고가 뭔가 원고 입장에서는 그놈아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소송 낸다지만 소송상 들어온 뒤에는 누구 중심으로 내라는 게 원칙이야? 피고 중심으로 내라는 게 원칙인데 특별재판적이 있어가지고 실제 원고는 보통 재판적에 따르지 않고 특별재판적 중에 맞는 거 해서 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서울로 끌고 올 수 있어. 한편 근데 이제 또 상황을 바꿔놓고 그럼 피고는 거꾸로 원고놈이 어디서 탁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자기 중심으로 내가지고 나 거기 가기 싫어. 응? 그럼 피고는 뭐는 한번 해볼 수 있냐면 35조에 이송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원고가 낸 법원이 관할권 법원이 자기한테는 현저한 손해, 지연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나 편한 쪽, 나 피해 안 나는 쪽 이런 데서 하게 해달라고 이송이라는 한자 뉘앙스 알겠지?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법원이 채택되면 보내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땅덩이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다. 35조에 그것을 재량이송이라고 하는데 사문화되어 있다. 그것은 활용된 경우가 없다. 사문화되어 있다. 그런 카드가 있긴 있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낸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지, 원고가. 그러니까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피고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다, 번잡하다, 손해가 발생한다 등등의 이유로 해볼 수 있는 카드는 35조의 이송, 재량이송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실제 사문화되어 있다. 서울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뭐가 하나 있었어? 8조 후단에 의무이행제가 있었잖아. 의무이행제 지참채무의 원칙상 이제 내가 아까 거기 가가지고 돈 주셔오고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서 가는 것보다 설사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네가 와서 나한테 이쪽 와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의무이행제 같은 거에 의하면 내 주소지에서 할 수 있어. 원고 주소지에서. 지참채무 원칙상 돈 받을 사람, 채권자. 물론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내 주장상 내가 돈 받을 자가니까. 그러니까 의무이행제 서울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낼 수가 있는 거기까지 설명을 했다가 그러면 거꾸로 이제 또 그럼 그쪽이 끌려오는 사람은 그쪽 입장에서는 뭐는 없느냐? 나 거기 가서 하기 싫다. 라는 게 하나 이송제도라는 게 있긴 있다. 조문상 35조 그 앞에 34조가 이송인데 34조는 잘못 냈으면 제대로 된 법원으로 직권으로 법원이 이거 나한테 왜 왔지? 하고서 제대로 된 법원으로 보내주는 이송이 34조 1항의 직권 이송이야. 근데 지금 케이스는 잘못 낸 건 아니야. 서울에 냈는데 내 쪽 입장에서는 또 이런 관할도 있을 수 있는데 그쪽 가서 하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해. 현저한 지연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송을 신청해서 법원이 허가를 해서 이송을 하게끔 하는 재량이송 제도가 하나 있어. 이건 잘못 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야. 34조 그 앞에 있는 34조 1항은 잘못 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원 가서 하라는 조문이고 지금 35조는 재량이송이라고 해서 제대로 냈지만 관할은 여러 개 지금 따져보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 주도는 원고가 주도해서 냈지만 피고 입장에서 나 그게 조금 못마땅하다, 불편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갖고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땅덩이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다라고 교과서에 다 표현되어 있어. 그렇게. 그래서 35조의 재량 이송까지 설명이 됐어.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송에 관한 이야기까지 쭉 지금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또 이 정도 범주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봐. 이 정도 범주에서. 지금 그냥 우리가 얘기한 정도의 범주에서 궁금한 거. 양쪽 다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관할권을 주장하면 어느 쪽한테 우선권을 줘서 법원이 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고가 이미 탁 내버리잖아. 주도권은 내지는 우선권 내지는 원고가 이미 행사해버리니까
오로지 그게 불편하다는 것 피고 입에서밖에 안 나오지. 응? 다만 이제 피고에 의해서 이성이 받아들여졌을 때 원고가 싫다라는 상황도 전개될 수는 있지만 그게 충돌한다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는 없죠. 원고가 원래는 피고 입장에서 내라는 게 2조부터의 취지이긴 한데 실제 행사를 한다랄까 소장을 내는 건 원고가 내니까 그게 동시에 충돌하는 경우는 없지. 이미 원고 낸 게 제대로 냈다면 일단 유효한 건데 다만 딴 데로 가는 그런 상황이나 제도는 이송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동시에 충돌한다는 건 상정하기 어렵지. 이미 원고가 낸 게 맞으면 맞는 거로 끝난 거지. 그래서 뭐가 이해 안 됐는데. 35조를 피고가 주장을 해도 이거 주장해서 받아들여지면 가겠지. 갈 수는 있겠지. 다음에 또 질문해. 수고했어요.